오늘 뭐 좀 비슷한 얘기들도 있고 새로운 소식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여러 사진들 공유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확인하고 오셨죠? 그럼요. 계속 보시더라고요. 취재도 그래서 했습니다. 예. 네, 일단은 하나씩 좀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이 좋은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이제 친 트럼프 인사들, 공화당 핵심 인사들 지금 연달아 만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한 사진, 데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 예. 만났죠.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완전 친 트럼프에 예. 성공한 사업가 친 설명 트럼프고 주셨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표현했던 게 있죠. 네. 이 사람이 트럼프 지지하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트럼프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네. 그래서 그 2020년에 이미 이 사람은 은퇴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불출마하고 18년도에 불출마하고 지금 정치인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데럴 아이사는 내가 토털 인도스먼트 한다. 네.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해가지고 정계로 다시 복귀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데럴 아이사를 지지한다. 어허. 이 정도까지 가는 그 네. 급이에요. 그 정도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건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건 사실 이제 굉장히 쉬워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 트럼프로 향하는 경로의 네트워크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트럼프 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한 거죠 이미. 네, 그렇죠. 이미 정말 얘기가 될 만한 인물들 첫 일정부터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상당히 주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요.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예. 또 김민수 최고가 또 SNS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두 건이죠. 오늘 네. 두 건인데 자, 요 정도는 이 정도는 공유를 허가 받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지금 그렇죠. 올린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비를 요구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회동 자체에 대해서 극비해달라, 극비에 붙여달라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어떤 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궁금하네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럼 자, 지금 올라와 있는 저분 누구냐? 조 그루터스라는 사람인데 네. RNC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라는 전국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어맨을 하고 있는 사람, 전국위 의장인데 우리나라의 정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전국위 의장이라는 자리는 있긴 합니다만 아예 성격이 달라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표 같은 자리가 없습니다. 당 대표 격이 없어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일부 하는 게 내셔널 커미티의 체어맨이에요. 바로 조 그루터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격의 인사를 찾아서 만난 그림이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고 대표와 대표가 만난 격이네요. 그런 격입니다. 그리고 저분도 여러분들 뻔히 예상하는 것처럼 지금 공화당에서 RNC 체어맨을 맡고 있다. 당연히 강한 친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아주 강한 친 트럼프고 네. 트럼프가 또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 지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트럼프도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분은 플로리다의 주 상원의원이에요. 네. 플로리다가 어디입니까? 마라라고가 있는 곳이고 네. 플로리다의 정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플로리다의 여러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조 그루터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위 의장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냐. 지금 곧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안 그래도 김민수 최고가 지금 조 그루터스와의 만남을 올리면서 중간 선거로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냈다라고 표현한 거 이거 정말이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선거 대응을 하는 것이고 당 대표 역이니까 선거 대응하는 것이고 미국의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펀드레이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펀드레이징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짬을 내서 만나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치의 농사를 지금 짓는 그 작업에서도 짬을 내서 만난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 살짝 노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 일정을 당겨서 미국으로 가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아하. 내가 도저히 그 다음 날은 안 되니
13일은 좀 가능하니 조기에 오셔서 만나자. 이날 만났으면 네. 좋겠다라는 의사를 요청을 해온 사람 이야.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2박 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5박 7일로 늘어나서 조기 출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지금 가자마자 오늘 첫 일정 소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공개 일정으로는 네 바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지금 조야의 관계자들이 장덕 대표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 그럼요. 단순하게 특정 단체에 초청한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제도권 내 정치인들이 만나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죠. 자, 네. 일반적인 케이스들 한번 외교 프로토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만일 저 지금 어떻게 보면 카운터 파트를 만난다라고 할 때 의사를 타진할 때 네. 내가 14일부터 16일까지 가니 뭐 이때 중에 언제 시간이 가능한지 좀 알려달라라고 하면 지금 조그루터스 전국의장의 어떤 처지라면 내가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만나도록 하자라는 게 일반적인 대화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난 그때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일찍 와주시면 만날 네. 수 있습니다라는 건 굉장히 저분이 적극성을 띈 페이버가 것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걸 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저 조그루터스를 만난 것도 사실 공개 행보는 아닙니다. 예. 비공개 일정이었고 그 중에서 일부 만났다는 것 자체만 공개한 것이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다 공개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하나 살짝 이렇게 음흠. 오픈한 게 있습니다. 예. Vote more, cheat less. 어허. 더 투표를 하면 예. 부정선거가 줄어든다는 아하, 의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too big to rig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졌던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자. 유권자들이 더 뭉쳐가지고 우리가 더 조작할 수 없는 표를 더 많이 집어넣자라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런 대화를 조 그루터스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야.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는 조 그루터스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공격할 겁니까? 어떤 대화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왔을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맨날 그 관료들 뭐 통상본부장들 가가지고 실무회담하는 것만 보다가 그렇죠. 이렇게 좀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이 마주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딱 격식 있는 막 공식적인 그런 사진 느낌이 아니라 정말 친소 관계를 쌓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페이버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무형적인 힘이 엄청나거든요. 미국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요. 네. 정말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페이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만 네.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저 공화당의 전국의 의장이 국민의힘의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건요. 국익증대입니다. 그 자체가. 그럼요. 이 자체가 국익증대고 이게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인사입니다. 네. 저분이 펀드레이즈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선거 때는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다 하는데 한번 보세요. 워틀리라는 사람 원래 전국의 의장이었습니다. 네. 임기가 더 길었는데 1년만 하고 그만뒀어요. 그 사람 왜 그만뒀냐? 잘린 게 아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보궐 자리가 나오니까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저 자리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에 아주 믿는 사람만 놓고 그리고 보궐공천 하나 났을 때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의 신뢰하는 사람을 저기 둡니다. 그러면 네. 그 후임으로 다시 이제 선출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우호가 있는 것인데 네. 그때 저 조 그로토스가 나왔을 때 만장일치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의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네. 당장 올해 있는 중간 선거에서 믿을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선거와 관련해서도 당무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저 사람이 전국의 의장이 되는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렇게 만난 자리 지금 조 그루터스가 지금 워싱턴에서 그리고 곧 얼마 안 있으면 펀드레이즈 또 행사를 연쇄적으로 합니다. 네.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 그렇죠. 그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할까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예. 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갔으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성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지만 가장 성과라면 성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다리를 놔준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레퍼런스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또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은 레퍼런스가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인사도 다 레퍼런스로 됩니다. 만나보니까 어떻더라? 예, 그거 한마디로 채용이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막 부정 비리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는 굉장히 거기에는 어떤 신의 성실이 중요하잖아요. 네. 진짜로 추천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서로 추천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 그루터스가 이 사람은 진짜 우리와 가치관이 같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누구보다는 네. 훨씬 더 우리와 같은 노선에 있고 믿을만하다. 이 사람이 힘을 가진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한마디 나오면요.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다 연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 정치인 대 정치인의 어떤 만남, 그리고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지 또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네. 근데 하나 더 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송영길이 미국에 가잖아요. 네. 14일부터 일정이 시작합니다. 14일부터 어떤 일정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를 의식한 행보가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그런 맥락들이 있고 나중에 또 제가 또 설명드릴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규민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취업 파이팅이고요. 자, 그리고 백악관 만나는 일정 이제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동아시아 백악관의 동아시아 수석국장 만나는 일정은 공표가 됐어요. 네. 확정적으로 공표가 됐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이거 뭐 최근에 벌어진 이 이재명의 SNS 논란 같은 네. 것들 좀 종합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의제나 화두가 좀 주로 오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의 이상한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못할 때 뭘 한다? 물어볼 만한 상대를 찾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네.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또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혹시 지방선거에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라고 올렸어요. 뭐 추정이기도 하고 의혹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한 문장은 수많은 갈래로 가지치기가 가능하죠. 네. 물어볼 겁니다, 이런 걸. 예. 그 SNS 그 어떤 의미로 올린 거냐? 선거에 도움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대한민국의 선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한 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선거에 도움된다는 거냐?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물어볼 겁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 심지어 그걸 담당하는 백악관의 동아시아 수석을 만나요. 수석국장을 만나요. 네. 굉장히 여기에서는 심각한 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국익에 도움을 줄 대화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일단 동아시아 수석국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좀 이게 직제가 100% 같진 않습니다만 네. 청와대로 비유를 하자면은 직제가 대통령 아래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렇게 실장급들 안보실장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안보실장 산하에 이제 외교안보 라인의 수석급 비서관들이 있거든요. 수석 비서관들의 또 그 산하에 이제 비서관 라인들이 있는데 수석국장이라 그러면 아마 수석 비서관 정도의 직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차관급 대우예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은 좀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동아시아 수석국장이라 그러면 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이런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해서 가장 좀 실무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동아시아 석국장이면은 사실 뭐 의원들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올라갈 보고의 직접적인 또 이제 그 보고 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또 제1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통 라인이다. 이렇게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 가치관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직통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진짜 한 라인. 예, 한 라인이 형성돼. 말로만 한 라인 말고. 그렇죠. 한 라인인데 마음이 달라서 연락해도 안 받아. 그러니까요. 혹은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렇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거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전혀 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승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관계일 수 있거든요. 왜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사실 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이제 이념 정체성이 맞다 그러면 얼마든지 동지로 묶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은 다르고 국가가 다르지만 그래서 충분히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계속 오늘처럼 새로운 소식들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점프 못하는 조던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밑도 끝도 없이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냥 딱 그 이재명 비롯한 이 극좌 음모론자들의 매트릭스 안에서 자당의 대표 흠집내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굳이 거명을 하진 않을게요. 뭐 뉴스 다들 보셨을 테니까.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고 나니까 당에서 뭐 이제 없는 게 낫다. 혹은 미국에 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표가 있을까봐 겁나서 회방 놓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게 표 가져올까 봐. 표라는 게 어떤 거죠? 네. 저는 미국에 가건 어디에 가건 뭐 화성에 가건 어디에 가건 성과를 내고 이 사람에게 정치적 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네. 저는 그거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큰 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다 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라는 게 뭐 출근할 때 출근길 지하철 앞에서 악수하는 것만이 표입니까? 제 말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큰 공중전이 있다. 그건 아예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있다. 네. 그걸 하러 간 것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에도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올해 3월, 2월에도 네. 가려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구체적인 네. 일정까지 잡아놓고 누굴 만나 할지까지 세팅이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어떤 압도적인 방해에 의해서 엎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그러면 선거가 있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4월에도 하지 말자, 5월에도 하지 말자, 6월 지나고 나면 하자. 그때는 이미 늦죠. 그렇죠. 예, 그때 이미 늦죠. 지금 우리가 외교 관계를 야당으로 쌓을 수 있는 외교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선거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럼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하고 있어야지. 그럼요. 예. 무슨 뭐 공천장에 왜 도장 안 찍냐? 아니 그거 큰일 안 납니다. 후보 등록은 예. 5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네.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제 이제 또 친한계 한심한 그 의원이 좌파 또 매체 나가가지고 네.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그 전한길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뭐 지금 김대식 의원이 한인들하고 만남을 세팅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만에 지금 그 얘기가 깨져버렸네요. 택도 예. 아닌 이야기예요. 김대식 네. 의원 가지도 않았는데 실세 중에 실세를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다 만나고 있고 심지어 공개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유, 네. 공개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상대방이
강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심지어 만났을 때 사진 보시다시피 굉장히 프렌들리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유쾌한 대화를 나눴다라고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서로 알고 있는 이미 어느 정도의 교분을 쌓은 상태에서 만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아주 외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아주 딱딱한 사진 뭐 이런 것 가지고는 국민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죠. 그런데 이런 굉장히 역동적인 서로 간에 교감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런 사진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표가 됩니다. 네.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건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을 거라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유대한민국 체제 수호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 페이스북에 미국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글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걸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요. 더 열렬히 지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참 무지한 주장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를테면 우리가 대선 국면에 호남에 간다라고 하는 거. 뭐 호남에서 표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또 출향민들이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호남 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전국 단위에서의 여러 시너지 효과들을 위해서 그런 일정들을 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 뭐 재외국민표도 일단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표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런 좀 전국 단위의 이슈의 당대표가 전면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뉴스가 되고 그 뉴스를 보면서 이재명 정권의 외교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장덕 대표에게 또 지지를 보낼 수가 있고 그게 전국 단위의 또 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수하고 지하철 인사해가지고 한 표 한 표 벌어와야 뭐 그런 걸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일 얘기를 하는 게 건, 굉장히 무지하다. 예, 제일 황당했던 건 한동훈이 미국에 표 있냐라고 말했을 때 네. 자기 수원에 왜 갔어요? 수원에 출마하는 출마할 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예. 우리는 지금 너무 읽기 쉬운 마음으로 다 읽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붙고 나가는 거 다 읽었는데 네. 아니, 수원에 가서 왜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그럼 본인도 표 없는 데서 뭐 하는 겁니까? 다 나름의 정치적 나름의 아젠다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물론 또 국민의힘을 까는 지도부를 까는 발언을 하려고 간 것이겠습니다만 정말 무식하고 자기 행동에도 맞지 않은 모순적인 발언과 행동의 차이가 있다. 비판을 위해 비판을 하는 거죠. 예. 그 장해찬 부원장 왜 모르셨나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미국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미국 그럴 수도 아니고요. 있다라는 거. 극비를 요청했습니다. 극비를. 네, 뭐 상상에 맡기시게 예. 일단은 뭐 수도권을 좀 떠나서 어딘가에 갔다 오신다 거기에-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표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네, 있고요. 표 있는 곳에 간다. 뭐 어디든 표가 있죠. 정치인의 행위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일단 이 얘기까지만 먼저 해보시죠. 그 한동훈 출마 예정 부산 북갑에 무공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 뭐 제 워딩도 기사화를 해줬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외환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환죄. 전쟁 중에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적행위라고 하고 그 이적행위 그 적국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외환죄라 그러면 지금 딱 맞죠? 외환죄죠. 무소속 후보를 지금 무소속 후보와 찬동을 해서 우리 당에게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당이 탈환할 수 있는 의석 하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획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외환이죠. 외환이자 자, 외환이라고 얘기했고, 예. 예, 이적죄, 여적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적을 이롭게 하는 거. 장덕 대표께서도 해당 행위다라고 하셨고 또 이 조광한 최고위원도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상식이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무공천 주장이 어쩌고 저쩌고. 전 기자들한테 좀 뭐라 합니다. 이게 지금 질문거리가 되냐. 그래서 저는 역으로 물어봐요. 기자님 정당이 왜 존재를 할까요? 회사가 왜 존재를 할까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것처럼 정당은 후보 내서 선거 이기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 관계자들한테 후보 안 낼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상식이 맞냐? 아니 우리가 다른 경쟁 기업 잘려야 되니까 그 진짜 잘 나가는 기업한테 이제 상품 생산 중단하고 돈 벌지 마라고 하면
콧방귀나 끼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성립을 하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네. 한동훈 스스로는 여전히 지금 대권 주자 아니에요? 네. 한동훈 개파는 한동훈이 대권 주자로 생각하니까 개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권 주자도 아닌 사람 출마한다고 해서 본인 당선이 어려워요? 네. 아이, 그렇지 않아요. 될 겁니다. 한동훈 네.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응원합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무서워 죽겠으면 네. 제가 팁 하나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못한 지역이 있어요. 아하. 전북지사 나가라. 전북지사. 아하. 거기 한동훈 나오라고 지금 공천 안 한 것 같으니까 그 무공천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전북지사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한동훈도 보수 우세 지역에 가서 꿀 빨고 싶은 거예요? 네. 보수면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지역으로 가고 싶은 겁니까? 보수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보수라고 인식을 안 하실 텐데. 보수라고 인식도 안 하고 심지어 내는 정책은 낸 적이 네. 있나? 뭐 아무튼 뭐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예. 같은 얘기했죠. 그런 이야기. 예, 자영업자 육아휴직 때 너무 네. 뭐 너무 전기료 좋다. 감면법 뭐 그런 기가 거. 막히다. 우리 대표님 너무 훌륭해요라고 장서정이 떠들었던 그런 네. 이야기. 그리고 전기요금 지금 뭐 1, 2만 원이라도 우리도 좀 뿌리자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렇죠. 전기요금 그 바우처 나가게 만들었던 무슨 뭐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네. 예. 그랬던 한동훈 누가 봐도 그 안에서는 우파 정책 조금 냄새도 안 풍기던 그런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뭐 중도 좌파 이런 쪽에 대해서 자기가 소구력이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잘생겼잖아. 네. 너무 외모 잘 꾸미잖아요. 너무 잘나셨잖아. 목소리도 멋지고 말투도 멋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북 지역 나가셔라. 전북지사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무조건 한동훈이 됩니다. 아니 뭐 그 깨시현 이민구 대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좀 그렇지. 진성 친문 좌파들을 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력이라면 충분히 이제 범민주 진영에서도 활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해주신 것 같고 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김도호 부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부산 북구를 우리가 이기려면 삼자구도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진 뭐 좋아요. 삼자구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자구도로 가야 된다까진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당 후보가 양자구도로 가서 이겨야지. 왜 우리 당이 무공천을 하고 한동훈 양자를 도와주죠? 당성이 어느 당 사람입니까? 당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해당이다. 네. 당에 너무 해를 황당해요. 끼치는 네. 그 존재로 지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 시민들 책임 당원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 최소 2년은 갑니다. 김도읍이 이날 이 말 한 건요. 제가 까먹을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특정 계파 추종하는 것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정당인이 할 소리인가요? 국회의원에 그러니까요. 앞서서 정당에 몸담고 계신다는 분이 무소속 후보 당선시켜야 되니까 양자구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당이 공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아예 그 김도읍 의원의 논리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민주당한테 뺏길 수는 없지 않냐. 그럼 그 얘기를 한동훈 씨한테 해야죠. 그래서 기자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질문을 왜 저희한테 하시냐. 제1야당이 후보는 당연히 내는 것이고 우리가 북갑에서 전재수보다 우리 당이 훨씬 더 많이 당선됐는데 우리 당이 다시 탈원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보수 재건하시겠다는 분이 그럼 보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한테 지는 게 안 되면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본인이 빠져야죠. 그럼요. 그지 않나요? 그 질문을 왜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자꾸 하나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3선인가요? 4선인가요? 4선이죠. 예, 김도읍 의원 4선 하셨으면 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미 그 날카로움이 많이 무뎌지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네. 한동훈이 지지율이 그래도 뭔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으면 저런 이야기 해도 화는 나지만 맥락은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맛이 같구나.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저는 네. 지금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요.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 정말 무뎌졌구나.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서 정치적인 어떤 샤프함을 기대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2년 후까지 기억을 할 겁니다. 예. 네. 그럴 일 자체가 없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냈는데 그럴 일 없겠지만 한동훈 씨가 양자에서 이길 리가 없고 한동훈 씨 낙선운동할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낙선운동까지 이야기하셨지만 낙선운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네. 한동훈으로 거의 이전을 안 합니다. 저는 낙선운동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당직자지만 한동훈 씨 낙선운동 한다 그래서 제가 해당 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오히려 저는 낙선운동 할 겁니다. 한동훈 예. 씨, 그러니까 우리 당이 만약에 공천 안 한다 그러면 당에 충성하는 그런 네. 활동인 거죠.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들어와가지고 또 원내에서 꺼드럭거리면은 우리 당에 얼마나 피해가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낙선운동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럼 그러니까요. 김도부 의원은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한동훈 씨가 단독으로 민주당이랑 붙는다 그래도 못 이깁니다. 못 이기고요. 우리 당도 한동훈 씨를 도울 의무가 없고 도우면 해당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몸담고 계시면, 그리고 우리 당이 혜택을 드린 거잖아요. 아주 양지 바른 곳에서 부산에서 4선 하셨지 않습니까? 서병수 의원도 부산 4선 하셨잖아요. 서범수 의원까지 5선 하셨잖아요. 그 형제가 7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당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당 행위 하시면 되나요? 저는 당에 받은 거 없지만 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한동훈 씨는 낙선운동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